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다음은 이제 513쪽입니다. 지금 2장이죠. 2장 건축허가와 용도 변경 등이고요. 앞에 이제 1절에서는 건축허가권에 대한 내용을 보셨습니다. 2절에 용도 변경이고요. 먼저 굵은 1번 용도 변경하려면 허가 받거나 대장 변경을 신청하거나 신고해야 된다가 있는데, 우선 다음 쪽 표를 보시죠. 514쪽 와서요. 먼저 위에 있는 표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별별 건축물의 바닥들이 다 있죠. 그것들을 비싼 것끼리 130가지 종류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종류 간의 변경, 뭐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거죠. 130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다른 129가지로 합니다. 130 곱하기 129, 뭐 16,000가지가 넘게 되겠죠. 그 다음에요. 29가지 용도가 정해져 있죠. 처음 시작할 때, 코엑스에서 보셨듯이 용도가 건축물 대장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용도 변경도 이제 워낙 많은 거죠. 왜 그러냐면 29 중에 어느 하나를 다른 28가지 중에 어느 하나로 바꿉니다. 29 곱하기 28 몇 가지요? 그냥 대충요. 30 곱하기 30보다 좀 작겠죠. 900보다 좀 작습니다. 812가지가 됩니다. 워낙 많죠. 그래서 이것들을 9가지 시설군으로 묶어놨습니다. 9가지 시설군은 안전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9가지로 묶어놨고요. 먼저 용도 변경 보시죠. 김밥나라가 있습니다. 김밥나라 나가고 김밥 전국 들어왔습니다. 그냥 똑같은 휴게음식점이죠. 휴게음식점 굳이 보면 일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휴게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인 거죠. 그냥 주인 아줌마만 바뀐 거지. 종류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밥나라 나가고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의원이 들어오면 뭐는 바뀌었어요? 종류는 바뀌었죠. 종류는 바뀌었지만 똑같이 일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용도 변경은 아닌 거죠. 의원 나가고 거기에 삼겹살집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종 근린생활시설이죠. 그러면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한 거죠. 이쪽 안전시설의 초점은 뭐냐면 바닥에서 버텨야 되는 무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바닥이 탄탄하냐, 탄탄해야 되냐, 그것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럼 이제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쪽 130까지 바닥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보시면 첫 번째요. 9가지 시설군의 앞글자를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9가지 시설군의 이름을 아셔야 되고, 다음 세 번째 9가지 중에 5번째에 있는 영업시설군의 용도를 아셔야 됩니다. 판매시설, 다중생활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영판 다운숙, 영팔이는 나윤숙을 좋아해면 됐습니다. 이러면 다 맞추실 수 있어요. 자, 보시죠. 어떻게 되냐면 9가지요. 앞글자 두 번째 칸에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가 있죠. 그냥 소리 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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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이름이요. 자동차, 산업, 전기 X, 전기가 아니라 뭐고요? 전기통신, 문화 X, 문화가 아니라 뭐고요? 문화 집회. 다음에 영업, 교육 X, 교육이 아니라 교육복지.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다음에 주거가 아니라 주거 업무인 거죠. 그래서 9가지 이름을 아셔야 되고, 다음 세 번째요. 그 중에 영업시설군에 해당하는 것, 용도, 판매시설. 이제 다중생활시설은 2종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은 숙박시설인 거죠. 근데 아무튼 500제곱미터 미만도 안전시설을 더 많이 갖춰라 라고 하는 거고요. 운동시설,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영판 다운숙, 영팔이는 나윤숙을 좋아해 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면 다 됐습니다. 그렇고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됐고, 나머지들 한번 읽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이요. 1번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고, 2번 산업 등 시설군에 세 번째 칸에 세 번째 공장이 있죠.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날아갑니다. 산업이죠. 그래서 공장 같은 거 5가지에다가 연기 날아가는 거 2가지. 공장에서 물건 만들었습니다. 실어 나가야죠. 운수시설. 물건 쌓아놨다가 출하해야죠. 창고시설, 공장입니다. 공장 돌리려면 가스, 기름 있어야 되죠. 유효물 저장 처리시설. 쓰레기 처리 공장도 공장이죠. 자원순환 관련 시설들이 있고, 다음에 또 2가지가 있는데요. 사람 누구라도 돌아가시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화장장 연기 날아가죠. 묘지 관련 시설,
화장장에 어떻게 오셨어요? 5시 반 일어나셔서 발인하고 그 다음에 화장장 오신 거죠. 어디에서요? 장례식장에서요. 장례식서 있습니다. 3번 전기통신은 전기와 통신이죠. 방송통신과 발전 두 가지가 있고 4번 문화집필설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집필설, 종교시설, 유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있는데 앞 글자 종위관문으로 하자고요. 종위관문. 뭐 여기를 특별히 하는 이유는 영판다운숙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유락시설과 숙박시설이 계속 앞에 건축허가권에서 계속 붙어 다녔잖아요. 골칫거리 두 가지요. 여기서는 떨어져 있는 거죠. 문화집필서니까 사람들이 많이 바글바글 한 겁니다. 바글바글 네 글자 네 가지. 또 우리가 이 고생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시험 자체가 쉬운 건 아니죠. 시험 뭐 어떤 시험이든 시험 자체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특히 그 중에 법규 과목은 세 번 듣고 5번 듣고 중얼중얼 소리 내시고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그냥 합격입니다. 80점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합격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고요. 종이관문. 합격하는데 이 종이짝 한 몇 장 보시면 되는 겁니다. 종이관문이라고요. 합격의 관문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종이장 몇 장이 아니라 800쪽이어서 1000쪽이어서 두껍긴 합니다만 합격의 관문, 종이관문이라고요. 종이관문, 종교시설, 유락시설, 관광유게시설, 문화집필시설이 있죠. 영판다 운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복지요. 교육복지에 보건복지, 의료복지가 들어가니까 의료시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요. 교육 네 가지요. 애기들이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연구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 다음에 노인대학, 노유자시설, 학교 중에 수학여행, 수련시설,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캠프, 야영장시설들이 있죠. 근린생활시설에 1종과 2종 두 가지가 있고 다중생활시설은 영판다운숙으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8번 주거업무시설군입니다. 주거업무, 주거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두 가지가 있고 주거 업무니까 업무가 있고 나쁜 애들이요. 나쁜 짓 하고 어디 갔다 왔다 그래요? 교도소 갔다 오잖아요. 교도소 뭐라고도 불러요? 학교라고 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뭘 배워요? 배울 거 아무것도 없죠. 어디 갔다 왔어요? 큰 집 갔다 왔잖아요. 큰 집이니까 당연히 큰 집은 주거 업무시설에 들어와야 되죠. 기타 시설군에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9가지 앞글자. 자산전문 영교 군주기, 이름, 전기통신, 문화집회, 교육복지, 주거업무. 다음에 세 번째 영판다운숙이면 됐습니다. 특히요. 이제 안전시설, 이 안전시설의 기준이 뭐냐? 그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편하고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버텨야 될 무게요. 물론 조그만 티코, 포니 그것도 자동차이긴 하지만 불도저, 포크레인, 사람이 그 섬나를 다 움직여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릉부릉 엔진 힘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2층에서 불도저 수리를 하고 있다가 무너져 내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 버텨야 할 무게가 커야 되는 것, 무게가 큰 것, 그것들이 위에 있는 거죠. 주거 업무 시설군요. 애기들 뛰입니다. 애기들 뛰어서 아파트 무너졌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없죠. 네, 아래에 있습니다. 돼지 꿀꿀꿀 미안한데 얘네들은 제일 아래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표의 첫 번째 칸이요. 올라가려면 뭘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왜냐면 여기는 안전시설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안전시설 많이 갖추는 것으로 바꾸려면 지 맘대로 할 수 없죠. 허가입니다. 기에서 주로 올라가든 기에서 0으로 올라가든 0에서 전으로 가든 0에서 자로 가든 올라가는 모든 것은 허가. 내려갈 때는 안전에 문제가 없죠.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옆으로 갈 때는요. 판매시설을 숙박시설로 바꾼다고 치자고요. 운동시설로 하겠습니다. 판매시설 운동시설로 바꿀 때 안전 기준은 같죠. 그렇지만 그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판매시설로 쓰여 있었고 그걸 운동시설로 바꾸려니까 용도를 바꾸는 거니까 대장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옆으로 가려면 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이상이 다죠. 다 앞쪽 가시죠. 513쪽이요. 굵은 1번 허가 대장 변경 신고. 동그라미 2번 사용승인받은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면 관청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된다.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하려면 허가,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하려면 신고. 동그라미 2번 동일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 용도가 대장에 쓰여 있으므로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단 대통령으로서 하는 변경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대장 변경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29가지 용도 가운데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이 아니라 종류 변경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여기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네 가지 뭐가 있고요. 연, 다, 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러니까 지금 대장에는 뭐로 쓰여 있어요? 공동주택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공동주택 안에서의 변경이니까 대장을 바꿀 게 없죠. 작은 1번은 당연한 얘기고 맞죠? 그러니까 단 9가지 시설군 가운데 같은 시설관에서 용도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종전의 용도 종류를 불특정 다수인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기억번 어찌고저찌고 니은번 어찌고저찌고 두 줄 내려가세요. 디귿번 리을번 어찌고저찌고는 제외한다. 그때는 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그 예외사항 빼고요. 그러니까 2번 둘째 줄. 그러니까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간의 변경. 여기 이제 1종과 2종 두 가지가 있죠. 뭐 가게 바꾸고 하는 거는 편히 하시라. 관청에서 나중에 알아서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외는 나온 적 없고요. 자, 다음 쪽 와서요. 그러면 그 예외에 대한 설명이 514쪽에 두 번째 표에 있습니다. 예외 중에 어느 하나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주택 문제니까 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 표가 옆으로 네 칸입니다. 첫 번째 칸, 8번 주거 업무 시설군에 네 가지가 있죠. 두 번째 칸,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군사시설.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요. 세 번째 칸,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 용도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칸, 다세주택은 공동주택 용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칸, 연립주택도 공동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거죠. 네,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요. 세 번째 칸에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니까 뭐가 변경되는 거예요? 용도가 변경되는 거죠. 용도 변경이니까 그러니까 뭐요? 대장 변경을 해야 되죠. 같은 시설군에는 있지만 그러니까 용도가 변경되니까 대장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용도 변경 때 대장 변경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에서요. 세 번째 칸 다세대 주택을 연립주택으로 변경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공동주택의 아연다기 그중에 다세대 주택을 연립주택으로 변경합니다. 그건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니까 용도를 변경할 게 없죠. 그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다음에 515쪽에 그러니까 굵은 2번 복수용도. 먼저 굵은 1번 하세요. 올라갈 때 허가, 내려갈 때 신고, 옆으로 갈 때 대장 변경. 그건 됐죠. 다음에 515쪽에 굵은 2번 복수용도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해서 어쩌고저쩌고 셋째 줄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지 뭐 더 이상 세부적인 내용 필요 없고요. 뭐냐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꼭 어느 한 사람으로만 한 가지 속성으로만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어느 주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소지가 있고 또 어느 뭔가 그 중학교 동창회 회원이기도 하고 꽃꽂이반 회원이기도 하고 조기축구회 회원이기도 하고 필요할 때 이런저런 것을 꺼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이제 그 카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그 아래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표가 세 칸,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됩니다. 둘째 줄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칸 대장 원, 대장 첫 번째에 1종 근린 500, 2종 근린 500, 판매 500, 숙박 500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 있던 그 판매 500 그 자리에 판매시설 나가고 두 번째 칸 운동시설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대장 첫 번째 그 자리에 판매 500이라고 대장에 쓰여 있었죠. 거기가 나가고 운동이 들어오니까 이제 판매가 아니라 운동이다. 용도 변경이니까 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고요. 매번 이런 거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세 번째 칸으로 할 수 있다고요. 세 번째 칸은 어느 건축물에 해당 면적이 있을 때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는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두 가지 정도를 써놓고 또 다른 1000제곱미터는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세 가지 정도를 써놓는다고요. 그렇게 해주겠다고요. 그런 얘기죠. 복수 용도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 번째 칸에서요. 그 1000제곱미터 중에 판매, 운동, 숙박이라고 돼 있던 곳에 그 1000제곱미터 중에 그러니까 500제곱미터를 판매로 쓰고 있다가 500을 운동으로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운동, 숙박으로 써져 있잖아요. 판매, 운동, 숙박 자리인데 판매에서 운동으로 간다고요. 대장 바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복수로 해놓으면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 좀 편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복수 용도로 할 수 있다. 515쪽에 굵은 3번 사용승인과 건축사 설계 동그라미 1번 허가 신고 대상 용도 변경
오르락 내리락 거의 대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용도 변경은 무슨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점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1, 허가 대상 용도 변경, 오르락 용도 변경으로, 그러니까 용도 변경 아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위가 외국 출장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장모님이 그러니까 소고기 넣어서 고추장 맛있게 볶아서 이제 한 병 담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씩 웃으시는 거죠. 사위 잘 다녀와. 예, 사위가 또 그래도 눈치는 있잖아요. 아, 장모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 갔다 오는 길에 스카프 멋진가 이쁜 거 하나, 무슨 스카프는 여러 개가 있네. 가서 갔다 올 때 백 싸오게, 굿잡 팔에 가면 네 집동 백 싸오게, 인 거죠. 백 싸오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용도 변경에 대한 내용이고요. 516쪽에 3절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이죠. 건축물이니까 뭐가 있어요? 지붕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가설 가짜로 설치했다는 게 아니라 잠깐 쓰고, 그러니까 임시로 설치하고 잠깐 쓰고 버린다. 근데 그게 3년 플러스 연장입니다. 표로 보시죠. 표에 첫째 줄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얘는 도시공개시설이나 예정지에 짓는 겁니다. 한강공원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요. 아니면 도시공개시설 예정지, 도로 만들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겁니다. 저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되죠. 금지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 건 뭐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얘는 나중에 도로공사할 때 간단히 걷어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다 63빌딩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층 이하로 해야 되고 3년 쓰고 내다버린다.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제 기간이 다 차갑니다. 기간 다 차가면은, 자, 기간 다 차갑니다. 절차 밟으세요. 걷어내시든지 연장을 하시려면 절차를 밟으세요. 그러면 얘는 첫째 줄은 첫 번째 칸에 허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칸에 연장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관청에서 허가를 내줄지 말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료일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둘째 줄에요.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신고하고 지을 수 있습니다. 얘는 도시공개시설이나 예정지가 아닌 곳이요. 그러니까 그냥 뒷땅에다 짓는 겁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권을 가진 뒷땅에다가 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몇 년이고요. 3년 플러스 연장. 그다음에 얘는 또 기간 다 차갑니다. 절차 밟으세요. 둘째 줄 첫 번째 칸 신고했죠. 네 번째 칸 연장할 때도 뭐 해야 되고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만 하면 되고 관청에서 받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 신고하고요. 7일 전까지 신고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뭐 아래 내용 뭐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2장 내용을 보셨습니다. 다음 이제 520쪽 오시고요. 520쪽에 3장 건축 절차입니다. 건축 지 맘대로 할 수가 없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 받아서 하게 되겠죠. 먼저 목차를 보시면 1절 건축관계자 등, 2절 건축위원회 심의가 따로 있고, 3절 3, 4, 5, 6이 한 세트이죠. 허가 신청을 넣고, 4절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5절 허가를 받았으면 건축을 할 수 있고, 건축했으면 6절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숙제검사, 준공검사, 여기서를 뭐라고 하고요? 사용승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토막상이고, 보시면 1절 건축관계자 등이 있습니다. 그 표가 세 칸인데요. 먼저 첫 번째 칸은 건축관계자, 세 번째 칸은 건축관계자 등,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개똥이, 그다음에 개똥이 등, 그러면 개똥이 등, 그러면 개똥에 다른 것들이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국어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지금 국어 실력 엉망진창인 거 다 아시잖아요. 엉망진창입니다. 아무튼 첫 번째 칸 건축관계자는 두 번째 칸에 네 가지를 얘기하고,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그다음에 세 번째 칸에 건축관계자 등에 와서는 두 번째 칸에 건축주가 빠지고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다가 관계 전문 기술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네들도 부끄럽죠. 국어 실력 모자란 게 티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칸은 시험 나온 적 없고요. 첫 번째 칸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건축관계자란, 그러니까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말한다. 점,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축관계자를 변경하려면 신고해야 된다. 관계자가 뭐라고요? 책임자이죠. 그러니까 뭐 가면 보시잖아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자인 거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건축관계자 누구예요? 빵에 갈 사람이죠. 사람 다치면 빵에 가고, 사람 안 다치면 빵에 안 가고. 그 관계자가 바뀌었습니다. 책임자가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개똥이가 책임자였는데 그럼 문제 생기면 지가 빵에 가는데 소똥이로 바꿨다고요. 그러면 나는 안 가요. 소똥이가 가야 돼요. 알려야죠. 신고해야 됩니다. 뭐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건축주 읽으시면 되고 동그라미 4번 설계자 그러니까 그 도면 그리는 거죠. 그리고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공사 감리자 둘째 죽을 때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는 게 감리자. 동그라미 6번 시공자 뭐 건설공사 하는 자 콘크리트 비비는 아저씨 아줌마를 얘기하는 거죠. 제2절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굵은 1번 건축위원회 첫째 줄이요. 각 법마다 전문가위원회를 두고 있고 대부분 위원회의 심사, 최종심사, 심의를 거쳐서 주요 계획 정책을 결정한다. 대통령 선거로 뽑았습니다. 국토부 장관 임명했죠. 그다음에 우리 시도지사 선거로 뽑았습니다. 시장, 군수구청장 선거로 뽑았죠.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들보다도 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됐잖아요. 중요한 권한은 행사해야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움 수준이 아니라 최종 심사를 받아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위원회 우리 공법에서는 뭐 그러니까 어디간지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위원회 뭐 엄청 권한이 센 거죠. 엄청 권한 센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무슨 종편 승인을 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에서 무슨 엄청난 권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뭔가 인권위원회,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엄청 센 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제 공법에서는 이제 흘러가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요, 뭐 각 법마다 전문가위원회가 있다, 뭐 그런 거면 됐습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주최주 끝에 건축위원회를 둔다. 그런데 그 중에 작은 2번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재정의 관의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다가만 두고 그다음에 3번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지방에다가만 둔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 중에 작은 2번은 이어서 볼 거고요. 다음 쪽 와서요. 522쪽에 국토부에 그러니까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줄여서 분쟁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먼저 그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분쟁에 대해서요. A와 B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A, 그러니까 열집 단독주택 열집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무슨 아파트를 짓겠다고 꿍깡꿍깡 큰 건설회사가 와서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요. 뭐 그럼 이쪽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은 받았겠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좀 미안하잖아요. 뭐 똑 돌리고 수건 돌리고 아이고 시끄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뭐 공사는 밤에는 피하고 어찌고 저찌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요. 갑자기 열집 살고 있는데 벽에 쩍쩍 금이 가고 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어떻게 보겠어요. 당신들 때문에 잘 살고 있었는데 당신들 와서 공사를 엉망으로 해서 뭐 터파기 터막기 아무튼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갖고 우리 집 다 무너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다 고치고 손해배상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B 건설회사 특히 현장 사무소장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게 소장의 임무예요.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극히 일부의 현장 소장님들이요. 건설회사들이요. 그러니까 뭐 한 극히 일부 얼마예요? 99.99%예요. 이쪽에서 와서 벽 갈라졌다고 바닥 갈라졌다고 와서 항의하고 그러면 B 뭐라고 할 거고요. 뒷머리 뚝뚝 긁으면서 6개월 전에 아르헨티나 지진이 있었는데 아르헨티나 대사관 한번 가보시죠. 그럴 거라고요. 속 터질 일이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힘센 사람이 이기는 사람, 뭐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죠. 뭐 청와대 빼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법원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의 판결을 구해서 분쟁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가면 시간도 돈도 워낙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에서 또 거의 대부분의 법에서 이런 다툼에 대해서 조정, 제정을 해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난 싫어. 나는 소송 갈 때 그러면 소송인 거죠. 전문가 도움을 받겠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답답한 A 한 명이 전문가들에게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이고 그러셔요. 그렇게 속 터지는 일이 계셨군요. 상담을 해줬습니다. B한테 관계 있어요? B하고 아무 관계 없죠. 답답한 한 명이 가서 상담 받았다고요. 그럼 그쪽 상담 받은 거지. B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A와 B가 서로 동의하고 그다음에 김영, 날인, 김영 이제
이름 쓰고 도장 찍는 거죠. 기명, 날인까지 하면 A와 B에 뭐가 되는 거고요? 합의가 되는 거죠. 또 다른 경우요. A, B, 그만 싸우자. 만나서 해봤자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맡기자. 맡길 튀어? 맡기자. 따를 튀어? 따르자. 그래서 A와 B가 합의로 그러니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맡긴다고 했잖아요. 맡긴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결론 내면 A, B가 뭐요? 사인할 필요 없이, 사인은 여기서 했잖아요. 사인할 필요 없이 A와 B의 합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정 신청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조정안을 내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를 뭐라고 하고요? 재정 신청이라고 하고, 그냥 뭐 소리만 내면 되시는 거죠. 결제, 재판 할 때 그 제자입니다. 재정 문서를 내주는 거죠. 이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전문가들의 돈 받는 거고, 여기 소송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잖아요. 이게 어느 중간에라도 어느 누구 한쪽에서 난 싫어, 난 소송 갈 티요. 그럼 이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잠깐 멈춤이 아니라 그냥 싹 없어져 버리는 거고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소송으로만 가지 않으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됐고요. 다음에 날짜요. 여기는 그러니까 60일 안에 조정안, 15일 안에 수락 여부. 다음에 이쪽은 그러니까 120일 안에 그러니까 재정문서, 60일 안에 그러니까 소송으로만 가지 않으면 자동방으로 합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도의 대부분 거의 다 내용이고요. 이제 보시죠. 양과 1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토부에 분쟁위원회를 둔다.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집 벽에, 그다음에 바닥에 금이 가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지진 때문인지, 저 뭐 동해안 지진 때문인지, 아니면 B 잘못인지, 다른 옆에 C 잘못인지, 애기들이 뛰어서 그런지, 처음 지을 때부터 엉망으로 지어서 그런지, 아무튼 그런 것들은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니까 국토부에 둡니다. 동그라미 번, 둘째 줄 다음에 분쟁 조정을 한다. 문장 읽고 없이 옆에 펴요. 관계자끼리의 분쟁, 인근 주민끼리의 분쟁, 그다음에 관계 전문 기술자끼리의 분쟁, 그 셋 사이의 분쟁. 다음 쪽 동그라미 3번 생략하고요. 523쪽이죠. 양괄호 2번, 동그라미 1번. 내다 보니까 별걸 다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점, 조정은 3인 위원회에서 하고 재정은 5인 위원회에서 한다. 동그라미 2번, 재정시청은 1인 이상이 하고 답답한 A 한 명이요. 재정시청은 합의로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그러니까 조정시청 받으면 60일 이내, 재정시청 받으면 120일 이내 절차를 마친다. 그러니까 절차가 동그라미 3번, 절차 진행 중에 소송 제기하면 싹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조정안 작성 X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15일 내 수락 여부를 통보한다. 점, 수락하고 그러면 조정서를 작성해주고 셋째 줄, 기명 날인 하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재정위원회가 그러니까 재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 도달된 날부터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어찌고저찌고 셋째 줄 끝에 소송으로만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사인할 필요 없죠. 여기서 이미 사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양괄호 3번. 지금 A, B 쌈붙어서 뭘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데 들어가는 조사, 판단하는데 필요한 비용. 국민 세금으로요? A, B요? A, B가 내야죠. 동그라미 1번. 감정진단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그러니까 합의, 여기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근데 합의가 될 턱이 있나? 이미 쌈붙었는데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부담은 A, B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비율은 합의에서 정한다. 합의가 안 되면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음에 굵은 3번에 시도, 시군구에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상담실과 비슷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위원회니까 그러니까 그 권한이 좀 더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건축상담실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온 거 많지 않으니까요. 뭐 30회 때, 그러니까 뭐 지금 524쪽 밑에 셋째 줄에 한 번 검은 별표예요. 다음 쪽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셋째 줄 한 번, 그다음에 동그라미 양괄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한 번, 뭐 그 정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 앞쪽 표를 보시죠. 524쪽이요. 524쪽에 허가권자 등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신청인이 있습니다. 이 신청인이 있고, 그러니까 이 건축민원 그러니까 전문위원회가 있고,
뭐 대학 교수들로 떠올리자고요. 여기 이제 허가권자가 있고 이제 건축과 공무원과 책임자 허가권자가 있는 겁니다. 보이죠? 그러니까 신청인은 A를 희망해요. A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A가 된다고도 하고 또 어느 사람은 안 된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정식 허가 신청에서 불허가 받았으면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행정소송, 행정심판, 쟁송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건축과 공무원에 가서 살짝 또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건축과 공무원도 그거 곤란한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응? 어제는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근데 자기 혼자 건축법을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잖아요. 건축법 이걸 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답답한 A가 그 신청은 A를 희망하는데 행정처에서 A 안 된다는 의견이 있으면 질의민원 심의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요? 위원회에다가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여기는 이제 A라는 사안이니까 사람이고 사안이니까 위원회로 하죠. 그러니까 15일 플러스 15일 안에 심의 결정서 통지합니다. 그래서 A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걸 정하겠죠. 위원회에서 봤을 때 거기 A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견을 들었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고 전문가도 안 된다고 그러면 포기해야죠. 아니면 소송 가시든지. 근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거기 A 법으로 이것저것 판단해 보니까 A 되는 거네요.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면 A라고 했으면은 이제 그걸 포함해서 누구한테 알리는 거예요? 허가권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는 거죠. 우리가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이거 A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허가권자는 이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존중이지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부하직원이에요? 부하직원 아니죠. 독립된 기관인 겁니다. 그래서요. 뭐예요? 존중한다. 존중이 뭐예요? 대학 교수들이 뭐 보냈어요? 뭐라고? A 된다고요? 응? 존중했죠. 봤잖아요. 봤으면 존중한 겁니다. 봤든 말든 그건 자기 마음이죠. 만약에 이쪽에서 A 안 된다.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대학 실무 현장 모르는 당신들 생각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군요.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깊이 못 봤습니다. A 되는 것 같네요. A 됩니다. 라고 받을 수도 있죠. A 된다고 하면 다행이죠. 그러면 이제 알려서, A는 이제 신청인은 정식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받아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이쪽 교수들은 된다고 그랬는데, 이쪽 허가권자가 안 된다고 한 경우를 보자고요. 존중 의무 10일 내 결과를 통보합니다. 행정청에서 A를 수용하면 위원회 신청인에 통보해서 A 진행하면 되고 행정청에서 A를 거부, A를 안 된다고 했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위원회에서 우리도 볼 때는 된다고 한 것 같은데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 세게 버티네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군구에게 첫 번째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위원회는 시군구와 시도에 있는 거죠. 아까 분쟁위원회는 국토부에 있는 거고요. 시군구에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윗사람 누구한테요? 그 윗사람 시도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문장 많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세 번, 다섯 번 동영상 들으신 다음에 나중에 시간 남으실 때 한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26조까지 왔고요. 다음에 그래서 다음 잠깐 쉬고 3절 허가 신청 정식 건축 절차로 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